문제 5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5번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오류가 발생해서 수정해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풀이 시작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1번 7월 30일 서동 문구에 지급한 금액은 단기 대여금이 아니라 상품 매입 계약금으로 보통 예금 통장에서 지급한 것이다. 그러면 먼저 7월 30일 전표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서 7월 30일 전표를 검색하시고요. 자, 보니까 차변에 단기 대여금,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했는데 계약금이었대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을 계약금인 선급금 계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계정 과목 선급금을 검색하시고요. 선급 엔터. 선급금 찾아서 엔터. 거래처는 서동문구로 선택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2번 9월 9일 현금으로 납부한 세금과 공가 55만원에는 사업주 개인자택 재산세 21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주 개인자택 재산세는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자, 전산회계 2급 시험은 개인기업의 회계 처리를 평가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라고 하는 건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 거고요. 자, 사업주가 기업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를 해서 기말 결산 때까지 인출금이 다시 반환되지 않으면 자본금하고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표 9월 9일 전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시고 보니까 세금과 공가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5만원 전부 다 세금과 공가가 아니라 이 중에 21만원은 사업주 개인 자택 재산세다 그랬으니까 21만원만큼은 인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먼저 세금과 공가로 처리되어 있는 55만원 중에서 2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4만원을 고쳐주시면 됩니다. 34만원으로 세금과 공가 금액을 수정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21만원 차액을 발생시키신 다음에 빈칸으로 커서를 이동시키셔서 또 차변에 인출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니면 세금과 공가 계정 과목을 인출금 21만원으로 그리고 나머지 차액 부분을 세금과 공가 금액으로 이렇게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표를 수정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액을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차액 부분에 대한 계정 과목을 추가로 입력했을 때 별도의 전표 번호를 수정하지 않아도 올바르게 하나의 전표로 수정되는 경우로 이렇게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전표를 기존에 있던 전표를 전부 다 삭제하고 새로 차변의 세금과 공가 34만원, 또 차변의 인출금 21만원, 대변의 현금 55만원.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만의 어떤 패턴을 익히셔가지고 본인이 가장 쉽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표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정지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결산은 모두 4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크게 수동분계 문제, 자동분계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자동 공개 문제는 주로 대손 상각, 퇴직급여, 재고자산 정리, 그러니까 매출원가 정리하는 문제죠. 감가상각, 그리고 소득세, 요 부분들이 바로 자동결산 붕괴 문제예요. 네,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가 되겠죠.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대퇴재간법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퇴재간법 문제들은 자동붕괴 문제인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다 수동붕괴입니다. 예를 들면 수익비용 이연 예상, 소모품 정리, 현금 가부족 정리. 자, 이런 것들은 수동붕괴 문제입니다. 수동붕괴 문제는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정리붕괴를 직접 해주셔야 되고요. 자동붕괴 문제는 결산 재무제표 메뉴 안에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수정해야 되는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동으로 붕괴해 주세요 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결산 정리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 6번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대퇴재간법을 골라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전에 비용 처리된 화재보험료 30만원 중 기간이 미경과된 6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1번 문제는 기간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의 이역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수동분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대손수 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 잔액에 대해서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요거는 대손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동공개 문제고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처리할 거고요. 세 번째, 12월분 건물 임차료 420만원 다음 달 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 요거는 기간 비용이 발생했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의 계산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동분계 문제고요.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먼저 결산 정리분계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4번, 기말 상품 재고액은 410만원이다.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을 사용하시오 그랬습니다. 자동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산 문제 4문제 중에서 대퇴재간법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골라내신 다음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일반 전표에다 먼저 결산 정리분계를 하시고 그리고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다 그 나머지 문제에 결산 정리분계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1번하고 3번은 수동분계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다가 결산 정리분계를 해볼게요. 먼저 1번. 자, 전액 비용 처리된 화재보험료, 그러니까 지금 차변에 보험료 이렇게 처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중에서 기간이 미경과된 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건 단기 비용이 아니라 차기 비용이니까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12월 31일 선택해 주시고요. 12월 31일 차변에 차기로 이월시켜야 되는, 차기로 이연시켜야 되는 6만원의 화재 보험료를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선급, 엔터, 선급 비용 찾아서 엔터 6만원, 그리고 차변에 보험료로 처리되어 있는 30만원 중에서 차기로 이연시켜야 되는 6만원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대변에 보험료 엔터 800번대 보험료 선택해 주시고요. 6만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세 번째 문제라고 했죠? 3번 문제.
자, 12월분 건물 임차료 420만원은 다음 달 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 지금 12월 31일 현재 지급이 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다. 그런데 비용이 기간이 경과돼서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서 임차료를 비용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31일 일반 전표 차변에 임차료, 임차 엔터, 800번대 임차료 찾아서 엔터, 금액은 420만원. 대변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된 비용이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미지 엔터, 미지급 비용 찾아서 엔터, 420만원 이렇게 해서 수동 결산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자동 분계입니다. 자, 자동 분계는 문제 2번에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한 1%의 보충법으로 단기 설정 금액을 먼저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 410만원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6번 결산 문제 중에서 자동 결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동 결산 문제는 2번 문제, 4번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메인 메뉴에서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요. 기간은 1월부터 12월달 선택하시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산회계 2급은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매출원가 경비는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대손 충당금 기말 매출채권 잔액의 1%라고 했으니까 컨트롤 F를 눌러 주시고요.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F를 눌러 주시면 찾기 기능이 실행이 될 거예요. 이 중에서 대손이라고 쳐주시면 대손 삼각 입력 부분으로 커서가 이동이 됩니다. 닫으시고요. 대손 삼각 찾으신 다음에 외상 매출금 바드럼 보충법으로 계산된 금액을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금액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상단에 보시면 F8 대손 삼각 버튼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눌러주시면 대손율은 1%고요. 자, 문제에서 1%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1%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외상 매출금 바드럼 잔액이 각각 4천만원, 5천만원이고 1%를 계산해서 대손 충당금 잔액 각각 32만 5천원, 15만 5천원을 자동으로 계산이 된 나머지 금액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필요하지 않은 자료는 0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대손 충당금, 외상매출금 바드럼의 대손 충당금 금액만 남겨두시고 결산 반영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결산 수정분계 금액을 이렇게 반영해 줍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기말 상품 재고액은 410만원이다 그랬죠? 요 금액을 우리 자동 분계 결산 자료 입력 화면에다가 반영해 볼게요. 다시 컨트롤 F를 누르시고 상품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찾으신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 결산 반영 금액란에다가 410만원을 입력해서 매출원가 수정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산 수정분계 준비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상단의 전표 추가 버튼 F3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서 결산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얘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결산 자료 입력 화면은 닫아주세요. 그러면 결산 분계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면 전표 입력 메뉴에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실행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수동 분계만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다시 조회 버튼 누르시면 자동 분계 처리된 그런 분계가 이렇게 반영돼서 추가돼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결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회계 처리도 결차 결대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결산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이었습니다. 문제 7번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문제 7번 문제는 우리가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또는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장부를 조회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모두 3문제가 나오고요. 각각 조회를 하셔가지고 답안란에다가 올바르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번 당사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상품 매출액과 상품 매입액은 각각 얼마인가? 자, 일정한 달에 거래부터 일정한 달에 거래까지 거래 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월계표라는 장부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는 닫아주시고요.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장부관리 메뉴에서 1월계표 메뉴를 선택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계표 메뉴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기간, 즉 4월부터 6월이니까 월계표 탭에서 4월, 6월 선택해서 엔터. 그리고 상품 매출액이니까 상품 매출을 선택하시고 합계금액 8,780만 원을 조회하시면 되겠고요. 상품 매입액은 상품 계정에서 합계금액인 4,748만 원 이렇게 해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 매출액은 8,780만 원, 상품 매입액은 4,748만 원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4월은 상품 매출 몇 건이며 총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는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별 원장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1월계표 장부를 확인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4월달만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4월달에 4월달 그리고 상품 매출 계정을 선택하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장 조회가 되지요. 그래서 4월에 국내 일반 매출 해서 5건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총 금액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월계의 금액인 4,720만 원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1월부터 3월까지 판매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의 금액에서 가장 적은 월의 금액을 차감하면 얼마인가? 그러면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을 조회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총계정 원장으로 이동해 볼게요. 장부관리 메뉴에서
총계좌 원장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월별 탭에서 1월부터 3월 선택하시고 복리후생비가 말풍선 선택하신 다음에 복리 치시고 엔터. 아이고 511번 되어 있는데 복리, 그리고 800번대 복리, 그러면 종료되는 계정 과목도 복리후생비 811번 복리후생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의 금액, 가장 적은 월의 금액 차감하면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가장 많은 월은 263만 2천, 적은 월은 79만 3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263만 2천 원에서 79만 3천 빼시면 됩니다. 계산기 다시 이용하시고요. 자, 계산기 열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263만 원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계산기로 오셔서 컨트롤 V. 자, 부호는 마이너스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다시 금액, 작은 금액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다시 계산기로 오셔서 컨트롤 V 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죠. 183만 9천 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번이었습니다.